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당국이 이 환율이 최근에 이 전쟁 공포 때문에 아주 크게 올랐죠. 그래서 환율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두 개입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오늘 10원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0원대 하락 출발을 한다면 증시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미 증시 매도세가 이제 끝물이다. 마감 전망 소식이 또 나왔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 엔비디아의 큰 하락이 가장 크게 지금 조금 이 마음이 쓰이는 이런 이 분위기인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나스닥 선물이 0.4% 좀 올라서고 있죠. 자, 주말간에 그리고 현재 시간까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긴장감은 거의 완화가 되었다. 거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서로 이제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타격을 좀 비껴서 살짝 진행을 했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라서 이 전쟁 공포로 인해서 투매가 나왔던 이 금요일에 큰 폭의 매도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닥 선물도 일단 0.6%, 0.4% 올라서고 있고, 다우 지수는 금요일 날에도 올랐죠. 그리고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벤트들이 오늘부터 당장 나오진 않죠. 근데 지금은 중동에 대한 불안감, 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증시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동 불안보다는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게 환율에 작용이 되고 있다. 환율이 1370원대 재진입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환율 반영해서 8.3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스닥 2%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먼저 선반영을 했죠. 금요일날 미사일을 우리 장중에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맞을 만큼 맞은 상태다. 그러고 나서 2% 하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가 먼저 하락하고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락을 한 부분이 대부분 기술주들 반도체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컸던 이 부분은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었죠. 유럽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매 형태의 아주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퇴로가 열린 이런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최근에 나스닥도 조정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매도세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커진 환경이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각종 지표들이 많이 나오죠. 빅테크들의 실적과 그리고 이 금리를 결정을 할 만한 PC,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또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6월 달이 가장 큰 이슈인데, 6월 달은 이미
금리는 인하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이미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시장을 짓누르는 쪽으로 아마 진행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초부터 시작된 미국 시장의 주식시장 매도세가 끝물에 이르렀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가 올해 1분기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인 만큼 고착화되었고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 그리고 중동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할 만한 자리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5%의 주가 하락은 거의 가는 단순한 디레버러징 이벤트였다.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실망감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것이다. 이게 맞죠? 이게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해석할 게 없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리스크가 희석이 되어서 상승 추세를 재개하고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가면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갈수록. 자, 그리고 이제 이 빅스 공포 지수가 2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 이하면 아주 정상적인 수준이고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8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강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빅스 공포지수도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중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강 상태, 크게 우려를 하고 신경을 크게 쓸 상황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수치는 투자자들이 콜 대신 풋옵션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면서 약세 활동을 보여줬다. 풋콜 지표의 가장 최근 수치인 1.13은 과거에 거래 가능한 저점으로 작용했던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22년 10월 이후에 풋콜 비율은 7차례 1.13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6차례 주식시장의 바닥을 열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종 지표라든지 중동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만한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오늘의 관건은 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10%나 하락했죠. 미국에서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가 10%나 또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과연 이 주가 상승에 걸맞는 실적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도 같이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워낙에 단기 크게 낙폭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밤에 좀 반등이 일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죠. 지금 나사 선물을 보면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오늘 시가가 낮게 형성이 된다면 양봉 가능성이 크게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장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종합해서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그러나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공포장은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 빅스 지표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작용을 할 걸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H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크게 신경 쓸 만한 주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는 지금은 HB는 이 FDA 허가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을 그쪽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